지난 5일 긴급심의 결정했을 때 4일부터 7일 네. 여기까지 인용보도 심의 요청한 게 모두 188건이라는 거예요. 네. 뉴스타파가 그 김만배 신앙님 네. 요 인터뷰에 대해서 이동관 전 위원장이죠. 방통위원장이 방심위 조치가 예정돼 있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이게 쏟아진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가 뭔가 오다 비슷한 걸 내려 지침 뭐 이런 게 있었을 개연성라고 의심할 추측했죠. 만한. 예. 네, 그래서 요거 보면 네. 요게 이제 중간에 하나가 있죠. 가짜 뉴스 심의센터를 그렇죠.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긴급 심의 안건 뭐 이렇게 해서 네. 뉴스타파만 하고 예. 지금 뭐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지금 방심위가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이거 못한다, 라고 나선 불법이다.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뉴스타파도 어떻게 손을 볼라다가 서울시에 뉴스타파 취소하려면 해라 이렇게 보내고 끝난 그렇죠. 사안이에요. 끝난 사안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가짜 뉴스 심의센터는 결국 네. 뉴스타파 잡으려고 한 거다. 그런데 이 뉴스타파를 왜 잡으려고 했냐? 네.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한간에 떠도는 기획설 그렇게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국회에서 네. 가짜뉴스 심의센터가 문제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네. 그건 뭐 아실 테니까. 예. 그리고 이게 방심위가 하면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다. 직원들이 그렇게 입장까지 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동관 위원장이 가짜뉴스에 관해서 방심위가 일정한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사전 예고 비슷한 걸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심위와 협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탄핵 사유에 들어가겠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사실상 기획을 해서 네, 그렇게 뭐 보이죠.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했을지 아니면 뭐 그 밖에 이유가 또 있을지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기획을 계속 하고 있다 정부 안에서 당연하죠. 소통하면서 네. 근데 이렇게 민원인들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네. 저는 뭐 어딘가에서 기획을 하겠죠. 예를 들면 권익위원장인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오는 과정이 네. 그게 정상- 대통령 머릿속에서 나왔건 누군가 대통령 머리에 심어줬건 기획이 되는 거죠. 국정에서 기획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유일인 방심위원장한테 네. 그 가족 6명 동원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이건 자발성입니까? 급해서. 급해서 빨리 뭘 성과를 추진해야 내야 되니까 되는데. 성과 내야 되고 네. 저는 이 정권이 한 기획 중에 가장 실패한 기획이 이재명 대표 구속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 기획은 실패했다. 네, 왜냐하면 이 얘기 이미 다 나온 얘기인데 한 보수 언론사 뭐 그 유명한 칼럼 쓰는 네. 아주 유명한 네. 언론인과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있죠. 예. 그 얘기가. 그래서 이게 애국 시민들과 같이 잘하려면 이재명, 문재인 두 야당 지도자를 구속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못하겠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랬다는 소문 돌았잖아요. 근데 그게 주체는 없습니다. 저희 네, 말에 지금. 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체를 말씀 안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큰 기획은 이재명 대표 구속이었다. 그러면 지금 1년 7개월 동안 구속 못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그 얘기했지만 차고 넘치는 증거는 없고 증언만 난무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가장 실패한 기획은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도가 네. 이 소위 뉴스타파를 통한 대장동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실. 네. 예, 이 과정에서 뉴스타파와 야당이 뭔가 짬짬이를 하지 않았냐. 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뉴스타파가 됐든 뭐 이렇게 보도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기획 혹은 의심으로 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뉴스타파가 보도하게 된 진원지가 신학림 위원장이죠. 그렇죠. 신학림 위원장은 안티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진짜 싫어하세요. 안티 민주당이다. 제가 알죠. 왜냐하면 저하고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알고 같이 그리고 일을 오래 하셔가지고. 오래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그 제가 방통위원 내정됐을 때 네. 여기저기 저 비난하는 그 댓글도 다셨어요. 네. 신한림 네. 위원장이 네. 최민희 위원장 개인에 대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안티민주당입니다. 안티민주당이라서. 네, 네. 그거는 공공연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고리를 잘못 잡으셨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언론 입장에서 보자면 예. 정부가 자유를 특히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언론 자유는 강조 안 해요. 아니 근데 과거에 그냥 통칭해서 자유를 강조하고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했었던 네, 네. 정부에서 그걸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네. 비판 보도한 매체의 기자거나 아니 현업 기자거나 네. 아니면 대표를 압수수색하거나 검찰에 불러서 수사하는 결국에는 보도가 위축되고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장윤성 기자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는데 정말 우아하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열받는데도 차분하게 아니.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의원님? 제가 보기엔 언론 탄압 정권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그 아가페 자유.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의 자유예요. 아가페. 예. 네, 아가페 자유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수사하고 치조하고 남 욕잘하는 사람이 자기 욕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좀 그래요. 네. 제가 비판 잘하잖아요. 네. 콕콕 찍어서 네. 팩트로.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팩트로 저를 비판하는데 제 앞에서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대통령. 네.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탄압은 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어떻게 이번에 진짜 이진동 그 대표 네. 그 압색 사유가 너무 웃기는 게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인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상 다반사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그냥 짜장면만 늦게 와도 대통령 탓이었잖아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 썼다고 네. 압색했다. 그랬으면 난리가 그러면 났겠죠. 그걸로 그냥 탄핵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셨다면. 근데 그런 일을 절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아하게 언론 자유 보장하라 이거 차원이 아니고요. 언론 탄압에 언론인들이 전부 일어서서 저항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진동 기자 그다음에 그 뉴스타파 대표, 경향신문 기자, MBC 기자 나중에 이거는 네. 본인들에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치 시대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처음에 노조 활동가 공산주의자 유태인 잡아갈 때 나치고 와서 잡아갈 때 가만히 있었다. 결국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얘기해 줄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 상황이 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언론인 야당 할 것 없이 다 같이 어깨 걸고 네. 싸워야 되는 지금 그렇습니다. 국면인데 지금은. 너무 조용하잖아요. 야당도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인상은 국민들에게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이 일요일만 보더라도 기자회견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죠. 아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아니 일단 민주당 계속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이라 네. 유희림 사건 진상조사단 네. 민원사주 의혹 진상조사단 빨리 구성하셔야 돼요. 예, 민주당. 예, 민주당 그리고 의원님들이 빨리 방심위에 가서 예. 항의 집회를 하셔야 돼요. 예. 위원장 만나고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하고 예,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기본이에요, 기본. 네. 예. 기본인데 기자회견만 일단은 하셨습니다. 일단 기자회견 했으니 네, 그걸로 지켜보겠습니다. 첫삽을 뜨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네. 그만두셨나요? 아직 안 그만두셨나요? 아니 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은 그만뒀어요. 몰래. 그만뒀어요. 몰래. 아 몰랐네. 그거 네. 왜 몰래 그만뒀을까요? 네. 권익위원장 시절에 방통위에 대하여 공영방송 이사들 해임을 위한 자료 제공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창하게 퇴임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권익위 직원들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권익위뿐만이 아니에요. 이 정부에서 뭐 석 달짜리, 넉 달짜리 이런 장관급 저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평범한 공직자들 입장에서 괴로우실 정말 거예요. 황당할 것 같아요. 계속 몇 달 만에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자, 일단 민주당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사퇴하라고 인청 준비는 잘하고 있겠죠. 네. 그거는 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내일 기대합니다. 예. 저는. 그리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거는 이게 예고, 그러니까 이걸 예고할 수 있어요. 이번 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민주당은 네. 그 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를 예고할 수 있어요. 예고. 그거 뭐 어떻게 예고하면 되냐? 네. 과거 일. 권태선 이사장에 대하여 이렇게 조사하셨죠? 그 자료 언제 방통위에 보내셨죠? 그래서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잘랐죠? 그런데 재판에서 어떻게 됐어요? 네, 요거. 그거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권태선 그 이사장에 대해서 재판에서 항소심까지 졌잖아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 상고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계속 들이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그러면 방통위원장 임명되고 나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처리하실 거예요? 물어보면 돼요. 그 김홍일 그 내정자가 권익위에서 권태선 이사장 카드 문제 추가로 또 조사하셨죠? 그거 방통위에 이첩하셨나요? 언제 하셨나요? 그때 권익위원장이었죠? 네. 그럼 이제 이첩 받으면 본인이 가서 셀프 또 하시네요? 이게 법적으로 이런 문제 있죠? 네. 예. 책임지실 겁니까? 예고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 거창하게 막 이렇게 뭐 큰 거를 막 새로 발굴하면 더 좋고 네. 아름답고 그거는. 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현재 예측 가능한 걸 가지고 팩트를 콕콕 집어넣고 네. 그러면 이게 2인 체제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죠? 이렇게 해서 네. 예고해 놓으면 돼요. 저쪽에서 방송장악 예고하면 네. 민주당은 탄핵 예고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국민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하는 게 조금 답답하다. 그리고 뭔가 진도가 팍팍 나가는 내 맘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장님 계셨으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서 저는 그랬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점잖게 기자회견하고 일단 근데 상황을 지켜보고 뭐 이런 저보다는 좀 점잖아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하다가 저처럼 당하잖아요. 저는 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 점잖게 시작하고 점증법. 점증법이요. 점증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의원님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점증법. 언제까지 점증해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 점증. 예, 일주일 내로 점증이요. 네, 그리고 당장 그 내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한테 물으면 돼요. 네. 이 민원사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물을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은 또 권익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권익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많죠. 되는데 예, 그래서 방송 장악의 실질적 그 서포트 기관으로 권익위가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사실 여기서 살짝 깔때기를 대자면 국정농단 끝나고 네, 그 야당 의원들이 국가기록원 턴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그 당시 방심위원이 국회의원 10명 상대하는 것보다 최민희 상대하는 게 힘들다. 이게 JTBC의 보도까지 됐습니다. 더 힘들다. 네, 저 한 명 대하기가 국회의원 다른 10명보다 힘들다고. 왜 그랬을까요? 나노로 쪼개가지고 할 짓 다 했거든요. 네, 왜냐면 9명이니까 네. 너무 인력이 많은 거예요. 네. 물론 시민단체 일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럼요. 서포트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국회의원이. 게다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엄청나게 많은 많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는 9명을 풀 가동해서 저희 네. 메인 보좌관이 뇌경색이 온 적이 있어요. 그건 잘못하셨네요. 너무 슬펐어요. 예, 아니 그 정도 뇌경색이 오도록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하면 우리 의원실이.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죄송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이현재 보좌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네. 제 말은 방통위는 또 조금 달라요. 그런데 방심위원회는 하는 일이 심의잖아요. 네. 접근이 쉽다고요. 다 공개가 된다. 네, 그래서 나노로 쪼개서 좀 감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